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죠.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다도는요, 중국이나 일본식이 짬뽕된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차 문화가 발달된 곳은요, 수질이 좋지 않는 곳에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을 그대로 마시기 어렵기 때문에 차로 끓여서 마셔야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물이 좋기 때문에 차 문화보다는 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는 각 지방마다 전통 술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모두가 알고 있는 박목월님의 나그네에도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라는 식구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요, 각 동네마다 술을 빚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는요,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차 문화 하면 커피 문화가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요, 쌀 소비 비용보다도 커피 소비 비용이 더 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커피 문화 가운데에서도요, 서양에서 들어온 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홍차입니다. 커피와는 전혀 다른 차이기 때문에 마니아가 있는 차이기도 하죠. 사실 홍차는요, 녹차와 원료가 같은 거 아셨나요? 중국과 인도에서요, 찻잎을 영국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배에서 찻잎이 발효가 되어서 홍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녹차 대신에 홍차를 많이 마시게 된 것이죠. 이러한 홍차도 녹차 못지않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마시는 방법도요, 그냥 차로도 마시지만 우유와 함께 진하게 마시는 것도 있고요. 또 아이스티로 달달하면서도 시원하게 레몬의 상큼한 맛을 함께 즐기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홍차의 떫은 맛 때문에 즐겨 하지는 않지만요.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자, 이러한 아이스티의 경우에는요, 시중에 음료로도 개발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럼 오늘은요, 커피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홍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차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요, 피로 회복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녹차도 마찬가지이지만 홍차에도 커피처럼 카페인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홍차 속의 카페인은요, 커피와는 달리 함량이 적고 체내 흡수가 빠르지 않아서 홍차를 마시게 되면요, 신진대사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촉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으로도 인해서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젖산을 배출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설탕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요, 피로회복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에도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설탕 하면은요, 모두들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설탕은 보약과도 같아서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자, 이럴 때 달달한 홍차도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녹차와 같은 효능이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노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홍차에는요, 노화를 促진하는 유해산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카테킨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100배로 알려져 있고요. 또 폴리페놀도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서 노화 방지 등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홍차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차 속의 카테킨은 지방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켜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가지고 지방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카테킨은 중성지방의 침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카테킨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식약처로부터 다이어트 원료로도 인정을 받은 성분이죠. 다이어트를 하실 때 녹차가 실증이 나셨다면요, 홍차로 갈아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홍차의 다음 기능은요, 감기 예방입니다. 홍차에는 칼슘을 비롯하여서 인,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요, 폴리페놀과 카테킨을 비롯하여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서요, 인플루엔자, 이질, 간염 등의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요, 또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차는요, 면역 반응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홍차에는 알키라민 항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 잭 부코우스키 박사 등의 연구팀에 따르면요, 알키라민 성분이 말초 혈액의 감마 베타 T세포를 자극해서 항균 사이토카인 반응을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알키라민은요, 암으로 알려져 있는 종양세포는 물론이고요, 세균 기생충, 진균류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서 면역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이런 이야기는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기능은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충치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홍차의 폴리페놀과 탄닌은요, 충치의 원인 세균인 뮤탄수균은 물론이고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균을 비롯하여 항균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관리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홍차에 함유되어져 있는 불소 성분은 충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입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홍차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홍차는요, 뼈와 관절 건강에도 좋은데요. 홍차를 정기적으로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뼈와 관절 건강이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홍차를 마시게 되면요, 뼈 세포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위뿐만 아니라 장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홍차에 함유되어져 있는 폴리페놀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장내 염증을 완화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알키라민의 경우 항균 기능과 항진균 기능이 있어서 장내 유해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비와 설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홍차에는요,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너무 자주 드신다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홍차라고 하더라도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홍차에는 커피와 녹차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홍차의 카페인은요, 녹차처럼 우리 몸에서 빠르게 대사가 되어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커피만큼 문제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커피에 약 3분의 1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도 카페인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면증은 물론이고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달락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이 탄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만 드시지 않으시면 되는데요. 철분제는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드시고요. 홍차는 낮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에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홍차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약들은요, 동시에만 안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든지 과유불급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